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에서는 지난주부터 올해 충청권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시정 순서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최근 해외 출장을 통해 세계 산업기술의 흐름을 파악하며 인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는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돌아왔는지 또 올해 시정 구상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다음은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2023년 대전시정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제 이장우 시장께서 이제 새해 시작하자마자 해외 출장을 가셨다 바로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시차는 좀 적응이 되셨어요? 시차는 본래 잘 적응하고요. 대신에 돌아와서 한 12시간쯤 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미국 뭐 라스베이거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여러 군데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다녀오셨나요? 예, 우선 세계 가전 전시회, 이제 세계 지금 IT 기술 전체 흐름에 대한 파악차 갔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하고 샌호세라고 네. 그 실리콘밸리였는데 실리콘밸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일단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중심적으로 세계적인 은행인데 그렇죠. 저희가 예. 대전 투자청 설립하고 또 나아가서 기업 금융 중심 은행 설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네. 구체적으로 이 대전에 향후 나아갈 기술의 흐름, 또 우리가 육성해야 될 스타트업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이 구상도 마쳤고요.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대전시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스베가스든 샌프란시스코든 샌호세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 마이스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은 최소 우리보다 10배 이상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데 네.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2023년 이제 새해 벽도부터 아주 바쁘게 보내셨는데 올해도 아마 바쁘게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그렇게 하신 거 보니까. 공직자들이 게으르면 결국 시민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열심히 일해야 전 공직자가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또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의 융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임 6개월에 이제 소회를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대전에 아주 뭐 6개월이 짧으면 짧고 뭐 길다면 길겠지만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한테는 지난해 6개월은 4년 정도 시간을 보낸 것처럼 굉장히 바빴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작년에 좋은 성과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조기에 확정하고 그렇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이 사실상 대전이 배제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충분히 설득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재 육성 부분 또 연구 개발 부분에서 대전이 한 축으로 선정된 것도 큰 의미가 있었고요. 네. 또 하계 세계 대학생 경기 대회를 2027년에 하게 되는데 충청권 공동으로 일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 100대 과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했고, 대전이 나아갈 2040년도까지의 어떤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네. 출발점이 금년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은 참으로 바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서 아무튼 올해 이제 착착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올해 이제 대전시정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두고 하시는지 큰 줄기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큰 줄기에 있어서는 대전이 홍선기 시장님 이후에 대전에 대한 마스터 종합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대전의 미래를 열어야 될 2040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고 봐서 공직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나아가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전의 미래를 제대로 그려내야 앞으로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0대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산업용지 500만 평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또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 또 대전의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으로 올해 시정이 임할 생각입니다. 그 전문가분들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 나오셨는데 그 올해 이제 대전 시정에 대해서 문의하기 전에 제가 돌발 질문 좀 하나 네.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장우 시장님 지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장님이 실력이 좋은 거냐 아니면 운이 정말 좋은 거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6개월 동안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도 대전이 포함됐고 방위사업청도 잘 풀렸고 또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도 사실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잘 풀렸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좀 잘 풀렸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는 또 운칠기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이면 뭐 어떤 말씀이에요? 운이 7이고 네. 실력이 3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이제 대전시가 큰 성과를 이루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의 대전이 상당히 좀 침체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얘기해서 대전하면 좀 뺏기는 도시, 떠나는 도시, 이런 도시의 이미지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대전시가 보여준 이미지는 돌아오는 도시, 우리가 뺏어오는 도시, 이런 도시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사실 이제 패배의식에 좀 젖어 있던 것이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저는 이장우 시장님 능력도 뛰어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그 공무원들하고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장우 시장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조를 한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충청권 출신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그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장우 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단기간에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올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올해 대전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 참 그것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 나오셨다고 아주 최고의 그 덕담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 네. 대전시에서는 아무튼 이제 2023년을 인류 경제도시 도약의 이제 원년으로 좀 삼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좀 정책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산업용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 출마했을 때 500만 평 산업부지 조성한다고 하셨을 때 사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은 대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이 대전에 오고 싶어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맥을 잘 짚었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때
30만 그죠? 제곱미터였죠. 그것을 이제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권한을 100만 제곱미터까지 이것을 확대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500만 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여건도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500만 평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저는 꾸준히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많이 대전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산업용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산업용지 이제 확보 문제는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이제 김정동 사무처장님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 여기 나오셨는데 그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 올해 좀 어떤 쪽으로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민선 8기 시작하면서도 이제 비슷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중앙 정치도 그렇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제 진영 논리로 인해서 서로를 이제 거의 악마화하고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다. 네. 결국 핵심은 특히 지역에서는 또 시장님이시고 하니 150만 대전 시민을 통합하는 이런 행정과 정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다. 그것이 4년 내내 과제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2020년에 3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30 그랜드 플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얼마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 뭐 전문가나 뭐 시민단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한다면 일정 정도 통합의 행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은 아무튼 이렇게 뭐 정책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시민단체 포함해서 여러 이제 그 분야하고 같이 이제 소통도 좀 활발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결국은 핵심은 그런 거죠. 이게 그 잘못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님은 말 그대로 그 행정을 하시는 입장인 거잖아요. 정치인이시기도 하지만 행정가기도 네. 하시니까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결정을 났을 때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보통 문제가 더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시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그 행정하시면서 이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불만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동 사무처장께서도 그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소통 같은 경우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김정동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과의 소통,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또 지나치게 시민단체의 어떤 정책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정책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지나치게 좀 의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듣되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은 신속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그게 이 도시가 침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그런 과정이 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김정동 사무처장님의 말씀처럼 좀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임 6개월의 성과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게 사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조기에 좀 확정 지었다는 거 그거가 예. 있을 테고요. 예. 또 이제 기상청도 있고 여러 이제 공공기관이 올 텐데 최근에 그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이제 아파트 특별 공급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셨었죠. 예. 이 공공기관이 몰려올 텐데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면 어떤 좀 대책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금년에 기상청하고 기상산업기선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이 대전으로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약 정확한 인원은 뭐 지금 정규직 정도로 보면 3,000명, 네. 또 비정규직 포함한 전체 인원으로 한 5,000명 정도 될 거로 봅니다. 상당히 크네요, 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이 오려면 우선 정주 여건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일 가장 우려하는 것을 보니까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또 아이들 교육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또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겠다. 네. 그래야 저 2차 지방으로 이전할 많은 공공기관 또 이런 정책이 펼쳐질 텐데 네. 이에 대해서 대전시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많은 공공기관들이 더 대전으로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이 대전에 안착돼서 대전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우선 뭐 이주 직원들에 대한 지원, 자녀 교육 문제, 또 자녀들이 오면 입학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에 대한 대전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확신을 확실히 심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서울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도 서울에서 서울의 주거는 옮기지 않고 네.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대전이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그리고 삶을 영위하기에 가장 쾌적한 도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원책도 좀 더 강화해서 네. 좀 제대로 된 이주 정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공공기관이 오려면 정주 여건 마련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순위 같은데 그 최우택 교수님 뭐 추가로 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올해가 사실은 이제 우리 대전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그 12월 15일 날 이제 대통령과 같이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360개 지금 이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렇죠. 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 업무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정말로 대전시가 융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그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니네 내려오면 우리 집 제공하고 그리고 또 교육시설 같은 거 우리가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내려와라. 이제 이런 시그널을 이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선제적으로 저는 이제 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두 개의 혁신 도시로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역하고 이제 연축지구 같은 곳인데 그 지역에 맞는 그 혁신 도시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유치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또 더 재밌는 것은 사실은 뭐니 해도 기업들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일단 먹을 게 많아야 되고요. 또 즐길 게 많아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내려와서 만약에 재밌으면 사실 서울로 다시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머물면서 같이 밤 문화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좀 우리 혁신 도시들이 실패한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허벌판에 허허벌판이잖아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프로그램만 제공만 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시장님께서도 영시축제 뭐 계획하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재밌게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도 이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공도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하신 거고 잘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지만 올해 이제 대전이 또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덕특구 이제 출범 50년 또 뭐 엑스포 또 30주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가 많은데 사실 이제 대전이 과학 수도로 이제 전국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 수도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가요? 우선 1973년도에 대덕특구본부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을 맞아서 과학기술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대내에 선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방위사업청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이 확정되면서 지금 대전이 방산업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지금 대전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나노 반도체 이 네 가지의 전략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대전의 일자리를 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그럼 네. 이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산업용지 500만 평은 구축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160만 평 정도의 국가산단 신청을 이미 해서 실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전시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업용지만 있다고 해서 대전의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은행 설립을 하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전 전 단계로 자본금 출자금 1,000억 정도에 하는 대전 투자청 설립을 금년 안에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네. 그 대전 투자청은 대전에서 출발하는 젊은이들이 새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경제의 어떤 규모를 키우면서 대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덕특구 50년하고 이제 그 산업용지 조성 또 대전투자청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좀 지금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뭐 산업용지 부분 좀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500만 평 조성한다는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 때에도 공약으로 내걸고 그 이후에도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 대해서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신청하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시장 취임하자마자 지시를 한 것이 대전시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 조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신청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160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 신청을 했고요. 네. 거기에는 나노 반도체,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대전시가 전국 광역도시 중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습니다. 네.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울산시하고도 울산시가 아마 30몇 %일 겁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8%인가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을 만들든 지방 산단을 만들든 중요한 건 국토교통부하고 그린벨트 문제 협의해야죠. 네. 그리고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해야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산단 하나 만드는데 최소 6, 7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산단 하나 만드는데 6, 7년씩 걸려서야 국가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국가산단 신청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이미 네. 시가화가 되고 고속도로에 가까운 양쪽 땅, 녹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 것을- 기능을 좀 예, 이제 이미 상실한 부분. 이런 부분에 중심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문제는 국토부하고 잘 상의가 됐습니다. 네. 근데 또 농림부하고 절대농지는 이제 격리정리한 한 지역이라고 곳, 예. 하는데 대전에 또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쌀농업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농림부하고 국가산단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팜 시설을 하자고 네. 서로 협의가 되면서 절대농지 부분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2월 초쯤 되면 국가산단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4대 핵심 전략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업용지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금년 안에는 본격적으로 국가산단 포함해서 산업용지 구축 그리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 유치 네. 이런 데에 좀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김정동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이제 산업 용지 확보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가 이제 광범위하게 확보가 되면 그동안 이제 대전시에서 미뤄졌던 그런 주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기반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이 오려고 해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스포츠타운을 만들려고 해도 그 용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에 계속 묶여 있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적절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잃은 곳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거는 아까 시장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뭐 신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거든요. 네. 산다는 만들었는데 기업이 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도시다 보니까 땅값이 높잖아요. 그러면 산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다른 그 자치단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인센티브를 무엇을 만들 거냐. 결국엔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동안에도 기업 유치는 늘 하고 싶었지만 이 비싼 용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려운 제도적인 여건 한계가 좀 분명히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이제 김정동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산업단지 위주로 좀 말씀하시고 이제 그린벨트도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전에 그 대전 투자청 설립 문제도 언급을 하셨었고 이번에 이제 미국 출장 가서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가서 이제 예. 투자라든가 자문도 좀 구하고 하셨잖아요. 자문을 좀 해달라. 그 최호택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근데 대전 투자청 올해 이제 상반기 안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서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래도 쉽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좀? 사실은 이제 이게 최종 목적지는 아마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SVB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금융 중심 은행을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다 이제 대전 투자청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가 우리 시장님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갔을 때 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거기서 학습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올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 은행 그룹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이것이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벤처기업 3만 개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2021년도 자산을 보니까 262조 원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은행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순이익만 해도 한 2조 3,600억 정도가 이렇게 나는 것으로 봐서 대전도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대전에 지금 카이스트라는 데였고 우리 국내에 큰 그런 그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기술력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용화하는 데에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전 투자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요. 저는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대전 투자청 설립이 올해 이제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꼽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대전 투자청은 사실 신기술에 기반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힘이 되려고 모험적인 투자까지 강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사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전은 또 연구원 기업 그리고 카이스트를 포함한 대학에서 만들어낸 기업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이 없어서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대전시가 기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창투사의 기능을 할 대전투자청을 설립을 하게 네. 됐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우리가 모험적인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1차 투자 자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기업이 도약할 때 과연 1차 펀딩을 해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기업인지를 세밀하게 본답니다. 네. 그분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은행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대전투자청도 결국은 심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정말 기술만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그러고요. 이게 대한민국 지방정부로서는 최초입니다. 최초에서 관련 법이 또 복잡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대전시가 500억을 출자하고 그리고 지금 출자 의사를 밝힌 하나금융그룹을 네. 포함한 금융그룹 거기에 지금 산업은행 회장도 좀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포함하는 출자회사 자본금 출자금 한 1,000억 정도로 출발해서 한 5천억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인 기업금융중심은행을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을 설립을 하고 이걸 지주회사 형태로 우리 투자청도 붙여주는 방안으로 결국 대전 중심으로 충청권의 기업을 육성하는 중심적인 은행 역할 이걸 넣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스타트업 육성하는 그 은행으로서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좀 이제 밀어붙이셔가지고 좀 올해 안에 좀 좋은 결과 또 가시적인 좀 그런 윤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되게 이제 추진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추진력은 충분한 전략이 수립돼야 바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략적인 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 이제 추진력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추진력이 있게. 그러니까 대전에 지금 땅이 없으니까 일단은 땅이 확보가 돼야지 뭐 어디 가서 비벼서 뭘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제 뭐 직접 전화하는 그런 사이시니까 네. 아마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 요새 하나 있습니다. 상인분들도 그렇고 뭔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온통대전 이제 캐시백이 올해 이제 그 캐시백 혜택을 없앴어요. 이제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백 그 환급률을 좀 낮춰서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생각이 있으실 거거든요. 왜 없애신 건가요? 불만 사항도 알고 계실 텐데. 대전시가 현재 지방채가 1조 4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임 시장 때 7,366억인가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온통대전을 위해서 약 한 2,800억을 썼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1,273억을 썼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만약 작년 수준의 온통대전을 운영하려면 지방채를 추가로 1,273억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를 4년 동안 7천억 이상을 넘게 발행을 했으면 네.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빚을 내가면서 다시 현금을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걸 설계할 때 중산층 이상이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넣으면 거기에 뭐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는데 정말 가난한 분들이나 단돈 10만 원도 넣을 수 없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구조였고요. 네. 또 온통대전을 안 쓰는 많은 분들은 아예 혜택이 없고요. 또 나아가서 예를 공직자를 포함한 가족들, 먹고 살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구 유성에서 특히 많이 썼는데 특히
병원에서 많이 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애당초 취지했던 상인들, 네. 그 전통시장에 있던 상인들이나 상점가 분들에게 큰 혜택이 없었다. 차라리 지원하려면 직접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예상하기는 저희가 정부에서 한 140억 정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우리가 168억을 붙인다고 해도 매칭으로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게 3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캐시백을 해가지고는 좀 해답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통 시장 상인들, 네. 또 상점가 상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에다가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혜택을 좀 넉넉하게 주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나눠주는 구조로 설계하면 받는 데는 좋으시겠지만 네. 대전시는 그것에 지방채가 대규모로 발행돼야 되고 또 빚을 지게 되면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보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 문제를 써야 될 돈들이 일반 중산층 이상에 나눠주는 구조를 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번에 편성된 금액에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이런 구조로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나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김정동 처장님은 이제 시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설명을 듣고서도 그래도 또 나름 또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온통대전이 그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있었지 이게 단순히 시민들에게 그 나눠주는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의 순환 경제를 위한 하나의 방식,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방식이기도 했고요. 저도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고민하는 다양한 시민들도 캐시백 형태로는 지속 가능이 어렵다. 이거 언제까지 그 공공기관, 자치단체, 정부에서 캐시백 줘가면서 운영할 거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 소상공인도 살리고 그리고 시민들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쓰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좀 숙제라고 보여졌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단순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제 정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거는 그 소상공인 정책에 큰 의미가 없다,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존중을 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인프라나 노하우 같은 거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책화폐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방법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4년 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결국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소상공인과 정책이 한 1,000억 가까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네. 온통대전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방법은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올해 네, 시장님. 상점가나 전통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500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늘리기 위해서 했고요. 또 예산은 저희가 3세에서 5세 아이들 유아교육, 유아보육에 대해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 먹거리, 그 아이들 급식에 지금 대폭적인 예산을 올렸거든요. 네. 이런 일들 쓰기 위해서 예산은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장님 말씀에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어떤 가족은 두 분이 공직자고 자제분들, 부모까지 8명이 혜택을 10% 예를 들어 받으면 100만 원이면 10%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족이 80만 원. 근데 가난한 집은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인 지원적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대신에 저 처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틀은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30억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네. 그 틀은
그걸 훼손하지 않고 대전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써야 될 때 그 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이런 거 했을 때 재난 문제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만 쓰고 다닐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다 마스크를 벗고 다녔는데 오자마자 제가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네.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도 사실상 거의 종식 단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 처장님 여러 가지 조언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설계하는 방안에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시다니까 뭐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트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이제 또 급전 방식을 바꿨단 말이에요. 전체 무가선 방식으로. 예. 이런 우스갯소리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우승과 대전 트램 건설 어떤 게 빠를까? 이 정도로 이제 사실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무가선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게 좀 완공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야구장은 2025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개막전 전에 준공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트램 부분은 사실상 15년 가까이 된 겁니다. 도대체 그렇죠. 2호선만 보면. 네. 그런데 정책의 일관성 없이 혼란을 많이 겪었고요.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방식에 대해서 수정을 해왔는데 제가 와서 6개월 안에 모든 정책 결정을 끝내겠다 해서 트램 우리 관련한 국장하고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내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트램의 속도 그리고 예산 그리고 전력 공급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가선으로 실현하겠다고 판단을 한 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렇죠. 트램을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도시 미관과 그런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감안하셨어요. 미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무가선으로 실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큰 틀은 뭐냐? 입찰 과정에서 무가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기술력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이걸로 해서 확실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제안을 해라. 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무가선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태비고개가 약간 거기가 또 교통도 경사도가 복잡.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티고개라고 도마동에서 가수원 넘어가는 네. 고개. 그리고 자양고개가 있습니다. 4차선이로 좁은데 네. 거기하고 교통이 가장 혼잡한 옛날 대전탑 사거리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정동에서 유성으로 가는 한밭대로 네네. 이게 지금 7차선인데 거기가 하루에 교통량 수요를 보니까 한 5만 9천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네 곳은 지하화로 결정을 했고요. 네. 지하화해서 빠르게 패스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한밭대로는 거기 한밭대로 옆에 보니까 완충 녹지대하고 인도가 있는데 이 굉장히 광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네. 완충 녹지를 지금보다 훨씬 보강을 하면서 차선을 2차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네.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앞에 그 벚꽃길이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데 이걸 훼손하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유지하되 중앙 차선으로 가면서 일부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끝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총사업비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임 시장 때 7,400억 정도 든다고 했던 트램이 제가 시장 내고서 상세하게 하는 과정에서 1조 6천억 정도 들 거의 거로. 두 배 예.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기재부의 경제부총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어떻게 갑자기. 대개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총사업비 변경을 시도를 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든가 하면 총사업비 변경을 해왔어야 되는데 대전시가 그걸 안 하면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놀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동시에 총선 공약을 내놓게 될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걸맞춰서 광주가 지금 우리는 지금 1조 6천억이라 해도 광주가 2호선에 3조 원 가까이 투입하게 되는데 네.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네. 1조 6천억 정도 드는 이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총선 전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중앙정부하고 매듭을 질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되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사실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최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기다리고 그동안 지연이 됐는데 또 좀 지연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6개월 내에 기본적인 것을 다 정리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제 대전시가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늘 항상 저도 이제 가슴 아팠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냐. 지금 이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삽을 빨리 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 탄탄하게 하셔서 내년 총선 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여러 주제를 갖고 아주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이제 거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번 시청자분들 또 대전 시민분들께 이제 좀 새해 인사 더불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선 이 도시의 융성을 위해서 기반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희가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짜는 그랜드 플랜 수립과 그리고 100대 과제 이행 그리고 4대 전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국궁진력이라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늘 시민들께 절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소통은 더 강화하고 대신에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집행도 빠르게 해서 그동안 좌구우면했던 시정을 빠른 템포의 혁신적인 시정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명절 되시고 또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시장님 아주 좋은 마무리 말씀해 주셨고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 시무식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의 이제 자세를 강조했죠. 공직자들에게도 또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올해 이런 다짐처럼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실마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